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만주 한반도 지역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 중 첫 번째 나라로서 부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로 가봅시다. 자, 부여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번째로 등장한 나라이고요. 당시 고조선이 있을 때 등장했습니다. 아직 멸망하기 전에 등장한 거죠. 자, 위치는 만주 숭화강 지역인데요. 그 지역 중에서도 평야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숭화강은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한반도 지역 윗부분을 우리는 만주 지역이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 지역 중에서도 이 밑에 백두산 근처의 이 부분을 바로 만주 산악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초록색은 산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위쪽을 바로 만주 평야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하얼빈, 숭이안, 이 창춘 이 지역을 바로 우리는 만주 평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갈색과 회색이 있는 곳, 부여의 위치를 만주 숭화강 평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숭화강은 중국어 표현이고요. 한자어로 썼을 때는 송화강입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지린시입니다. 지린시의 살짝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요. 이 송화 레이크, 송화 호수가 있습니다. 송화 호수. 이 지역에서 바로 송화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 지린시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흐르게 되고요. 이 강을 따라 쭉 흐르다 보면 어느 시까지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가면요. 바로 숭위안시까지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숭위안시부터 또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서 쭉 이렇게 흘러서 하얼빈시까지 가게 되고요. 그 하얼빈시를 통과하여 쭉 더 흘러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이 아무르강과 송화강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선,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린시부터 숭이안시까지 흐르는 송화강이 바로 상류 지역이고요. 숭이안시부터 하얼빈시, 자무스시까지 흐르는 이 지역을 중류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얼빈과 숭이안시 이 부근에서 부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부여의 정치체제는 왕이 존재했고요. 왕이 존재한 형태에서 부족이 연맹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부족 연맹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국은요, 왕이 있는 국가다라고 해서 왕국이라고 하고요. 제국은요, 황제가 있는 국가다라고 해서 제국이라고 하고요. 민국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해서 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 민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이란 나라인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 그래서 부여의 정치체제에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요. 나라에는 왕이 있었다.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어 제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왕이 있었다.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어 부족 연맹 형태를 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요. 풀을 해보자면 마가, 말의 부족, 우가, 소의 부족, 저가, 돼지의 부족, 구가, 개의 부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부여는 4개의 부족이 연맹한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여의 법률은요. 고조선 8조법과 비슷하고요. 그 중에서도 일책 12법이라는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요.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자, 질투가 심한 부인은 모두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죽인다라는 내용 우리 고조선 8조법 8개 조항 중에 3개 조항 우리 배웠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었죠. 또한
죄를 지으면 노비로 삼는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고조선 8조법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일책 12법에 대한 내용은 이겁니다.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즉 한 범죄 1죄 지게 되면 여기에 12배를 보상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부여의 생활은요, 농사와 목축으로 이루어졌고요. 농사는요, 논농사는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날씨가 추워서 밭농사 위주로 했다라는 걸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화로는요, 첫 번째 백의를 즐겨 입었습니다. 백의란 흰 백자의 옷 의자입니다. 바로 흰 옷을 즐겨 입었다라는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 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자면요,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배층은 여름에 장사 지낼 때는 썩지 않도록 시체를 얼음에 넣고 100여 명 이상의 노예를 죽여 죽은 자를 모시게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배층이 죽었을 때 그 지배층을 기리기 위해서 지배층을 모시던 노예를 모두 다 죽여서 같이 묻었다라는 문화가 바로 순장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비인간적이지만 당시에는 지배층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는요, 바로 형사취수죄입니다. 자, 형자에 죽을 사자, 취할 취자에 형수 숫자, 아우 제자, 동생 제자를 씁니다. 이것을 뜻풀이 해보자면요, 바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농사 목축이 중요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의 아내를 다른 집과 결혼을 하게 놔두거나 또는 그냥 집에서 내보낸다면 노동력을 잃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면서 노동력을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화를 만든 겁니다. 다음 제천행사라는 게 있는데요. 제천행사에 대한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늘천,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하는 행사. 그래서 제천행사인 겁니다. 이 제천행사는요, 농사와 국가 발전을 하늘에게 부탁하는 행사였고요. 부여에서는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이 부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요, 고조선이 있었을 때 등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고조선의 당시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고조선의 압박을 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한 사군과 경쟁하면서 성장했고요. 그러던 중 부여왕 해부루 다음으로 아들 금화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금화왕 때 부여에서 주몽이 등장하게 되고요. 주몽은 고구려 관련 인물입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점차 성장해 나가던 부여는요, 1세기 무렵에 만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여의 내용이었습니다.